자, 그래서 자료 분석, 생명의 가계도 분석이라는 거고. 자, 일단 생명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생명 나오면 우리가 우열관계는 알고 있는 거 아니죠, 그지? 정상에 대해서는 일단 얘가 열성 행색이다라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X 형색체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도 안단 말이지, 그죠? 그럼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속한 집안의 가계도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뭐 그림 많이 봤을 거야, 그지? 자, 가계도 그릴 때 남자는 네모 표시, 네모, 이게 남자야. 일단 그 다음에 여자는 동그라미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여자야, 어?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서로 혼인을 했다, 결혼했다 그러면 이렇게 뒀다.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다 그러면 아래로 손을 긋고, 한 명이면 그냥 여기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러 명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눠서. 만약에 뭐 한 명은 남자가 태어나고, 여기다 한 명은 여성이 태어나고 이렇게, 그지? 그럼 요 같은 줄에 있는 애들이 같은 세대인 거야. 그럼 지금 2세대를 그린 거지, 2세대를. 만약에 이 남성이 또 어떤 여성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손 이렇게 거지. 그럼 그 사이에서 또 자식이 태어났다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태어난 자손들은 3세대가 되는 거지, 3세대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나타내주는 그림이 가계도다.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있었잖아, 쌍둥이. 그러니까 일란성하고 이란성이 있었잖아. 자, 어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나면 아까 하나의 수정란이었다가 2세포기 때 쪼개지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 이렇게 표시해. 하나의 수정란이었다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럼 여기 일란성 쌍둥이를 뜻하는 가계도 표시야. 그럼 일란성 쌍둥이는 무조건 성별이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만약에 한 명이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얘들이 무조건 여성. 얘가 남자아이면 얘는 무조건 남자아이야.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란성 쌍둥이는 가계도 어떻게 표시하냐? 애초에 난자가 두 개였다. 그치? 그러니까 하나였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애초에 두 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성별이 달라도 된다고 그랬잖아. 일반적인 형제 자매인 거니까. 뭐 한 아이가 남자아이여도 한 아이가 여자아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둘 다 남자일 수도 있고 둘 다 여자아이일 수도 있다. 어쨌든 요 표시. 그래서 요거는 일란성, 그제? 요거는 이란성 이렇게 된다. 일란성 쌍둥이, 그다음에 이란성 쌍둥이 이렇게 이제 표시한다라는 거야, 그제? 근데 뭐 이거 뭐 일란성이 이걸 사실 중요하게 물어보진 않지. 물론 이제 학교 내신에서는 요게 또 중요하지. 왜냐면 얘랑 얘랑은 유전자 구성이 어때야 되니까, 동일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그걸 물어볼 때는 이렇게 요게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긴 하겠다만, 뭐 단순히 쌍둥이인 거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이런 여러 세대를 나타내는 가계도를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지? 그럼 이제 봐볼게. 생맥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잔 말이야. 그지? 생맥을.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를 되짚어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여자는 자, 그냥 정상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으면 XX. 이게 정상이야. 그 다음에 X 하나인데 정상 하나인데 생명 유전자 갖고 있으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대신에 이제 뭐 표현용은 정상인 거야. 정상이 우성이니까 이 둘은 정상.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계도에다 유전자로 표시를 하는 게 좋거든. 문제 풀기 전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야. 대신에 이제 이렇게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는 A 스몰 A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러니까 대신에 그냥 여기다 정상 유전자 갖고 있으면 그냥 X라고 쓴 거고, 유전병이나 여기서처럼 생명 유전자는 그냥 어포스트로피, 타임 이렇게 표시한 거야. 이렇게 하나 갖고 있으면 어쨌든 정상이긴 하지만 이건 보인자라는 거야. 그래서 전형적인 그 내신 문제에서는 보인자가 몇 명이냐 이거 물어보기도 해. 여기 이 가계도 전체 여러 세대 준 다음에 여기서 보인자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는 문제들도 아주 기본빵으로 나와. 그치? 근데 이제 너희들 학교 스타일상 절대 그게 안 나오지. 그렇게 쉬운 건 안 날 거란 얘기야. 그치? 무조건 내가 지금 준 교재 있지. 마스터하면 학교 시험 100점 받을 수 있어. 장담하면. 마스터하면. 다른 거 안 풀고 이거만 내가 마스터해도 학교 시험 내가 볼 때 80점 이상 보장할 수 있어. 근데 마스터를 못하지. 왜냐면 이제 뒤에 가면 사람의 유전 그 문제들이 너무 오래 걸려. 실제로 작년 너희 학교들 기출 문제를 봐도 이거를 정말 30분, 40분 안에 풀 수 없게끔 문제를 낸단 말이야. 가계도 하나 주고 거기에 딸린 서술 문제만 막 3, 4개씩 나와. 애들이 그거 풀다 끝나.
이제 막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작년 너희 학교 평균 얼마라고? 40점, 40점. 생활고도 똑같았어. 애들이 이게 유전으로 좌절해가지고 이제 대거 생물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니까. 근데 걔네들이 못 본 게 아니었어. 학교 평균이 40점인데 애들이 막 50점, 60점 받으니까 표면적으로 이거 너무 못 본 거잖아. 50점, 60점이면. 근데 평균이 40점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등급은 또 잘 나와. 뭐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정말 많이 공부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거 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봐볼게.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남자는 그냥 정상이면 유전자형 X, Y라고 쓸 거예요. 그지? 이게 정상. 여자는 이제 이게 둘 다 갖고 있으면 이제 이게 생명인 거지. 생명. 남자는 이렇게 갖고 있으면 정상. 만약에 X형 색채 위에 생명 유전자 하나 이렇게 있다 그러면 생명. 유전자는 너희가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그치? 아니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다. 만약에 생명 유전자가 스몰 A면 스몰 A, Y가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 본인이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그치? 본인이 헷갈리지만. 자, 그러면 봐보자. 여성의 경우에는 X형 색채가 두 개다 보니까 둘 다 생명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생명이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남자가 갖고 있는 X는 무조건 엄마한테 받는 거야. 그럼 자, 봐봐. 여기 엄마가 있어. 아빠가 있어.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한 명 딱 태어났다 봤다. 아들. 근데 만약에 엄마가 생명인 거야. 그럼 엄마의 생명 유전자는 어떻게 있어? X 스몰 A를 써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아들한테 무조건 X형 색채 하나를 물려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걸 물려주든 아들한테 무조건 생명 유전자가 있는 X형 색채 물려준다고. 그 다음에 남자는 아빠한테 Y를 받으니까. 그러면 엄마가 생명이잖아. 이 아들은 무조건 뭐여야 된다? 생명이어야 된다 이거. 그치? 그러니까 니네 나중에 문제 풀 때 엄마가 생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생명이 아니라 이제 유전병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생명하고 동일한 경향을 띠면 그 유전병이 열성이 되면서 X형 색채 위에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는 엄마가 생명이면 아니 무조건 생명이야. 근데 반대로 아들이 생명이면 엄마가 무조건 생명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아들이 엄마한테 생명 유전자를 받았지만 예를 들어 엄마가 보인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 경우는 안 되는 거지. 왜 수학에서 말하는 거 그거 있잖니?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아까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지만 반대로 아들이 생명이라고 해서 엄마가 무조건 생명은 아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거야 이게. 이게 다는 아닙니다. 가계도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다. 아들은 무조건 생명. 이제 그러나 반대는 아니라고 그랬지? 아들이 생명이라고 해서 엄마가 무조건 생명은 아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번에도 이제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서 일단 딸이 한 명 다 이렇게 태어나요. 딸이. 근데 보니까 이 딸이 생명인 거지. 딸이 생명. 그러면 자, 이 딸의 뭐 유전자는 당연히 이거겠지? 그러면 딸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X 하나 받고 엄마한테 X 하나 받는 거야. 그럼 봐봐. 아빠한테 얘를 받든 뭘 받는다 하더라도 아빠가 뭘 물려준 거야? 아빠가 생명 유전자 하나 물려준 거야. 그럼 아빠는 Y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어서 물려줬다는 얘기니까 아빠가 무조건 생명이 돼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다? 자, 아빠가 생명이라고 해서 딸이 무조건 생명은 아니지. 왜냐면 아빠는 생명 유전자를 물려줬는데 엄마가 정상 유전자 물려주면 얘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딸이 생명이라면 그 아버지도 무조건 뭐여야 된다? 생명이다. 이제 아버지가 무조건 생명이다. 그러나 반대로 아빠가 생명이라고 해서 딸이 무조건 생명은 또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두 번. 그럼 우리 이거 합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두 가계도를 합쳐볼게. 봐봐. 여기
지금 내가 3대를 그린 거거든. 맞죠? 한번 봐봐.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얘가 엄마인 거잖아. 이 엄마가 생명이거든. 아들이 무조건 생명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엄마는 이 부모의 입장은 딸이잖아. 그럼 이 딸이 생명이면 무조건 그 아빠도 뭐야?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나야. 그럼 내 엄마지? 그럼 이거 나의 외할아버지인 거지? 엄마 쪽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3대가 요렇게 나타나. 그럼 니네가 이걸 어디에 이용하냐면 자 생명이라고 안다고 유전병이라고 나온 거야. 어? 그럼 내가 일단 유전병에서 우열관계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 좀 이따 얘기하고 만약에 그 유전병이 내가 열성인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럼 생명하고 똑같은 경향을 띠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유전병이 열성이라고 알아냈는데 만약에 봐라. 이 아들이 유전병이고 엄마가 유전병인데 이 엄마도 유전병인 거야. 아빠는 정상인 거야. 그러면은 그 유전병은 X형 특집 위에 있는 게 아닌 거야. X형 특집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우리가 유전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만약에 이 유전병이 열성인 걸로 판명이 났어. 맞아? 근데 그 유전병 유전자가 X형 특집 위에 있다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 무조건 유전병이다 이거지. 근데 유전병이 열성이 맞는데 엄마가 유전병인데 아들이 유전병이 아니면 그 유전병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성염색체에 있다면 이런 똑같은 패턴을 따라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근데 이거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연습을. 일단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다. 이제 일단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아닌 어떤 유전병이 주어졌을 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요거 좀 지우고 그냥 가계도 분석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 근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가계도가 딱 나오면 생명이라고 나오면 참 좋은데 왜냐면 내가 일단 열성인 것도 알고 X염색체 위에 있는 것도 알잖아. 근데 그냥 유전병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가계도가 주어지면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 두 가지를. 응? 두 가지를. 뭘 찾아야 된다? 일단 우열관계 찾아야 됩니다. 이 예를 들어 어떤 유전병 A라고 칠게. 가계도의 유전병 A에 대한 어떤 가계도가 쭉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문제에서 안 알려줬어. 그럼 내가 가계도를 보고 그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아야 돼. 에이 유전병은 무조건 열성 이런 거 없어. 유전병이 우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열관계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가계도에 부모가 일단 부모가 정상이야. 근데 자식에게서 어떤 유전병이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났어. 딸이건 아들이건 이러면 무조건 얘가 열성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서로 똑같은 형질인데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갖는 자손이 태어나잖아. 그럼 그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형질이 무조건 열성이야. 알겠니? 무조건 열성. 맞아? 무조건 열성이야. 그 다음에 근데 실제로 이제 가계도 복잡한 가계도는 요런 파트가 없는 가계도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는 우성인지 열성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그럼 어떤 또 자료를 준다? 그래서 거꾸로 유전자형을 알려줘. 예를 들어 얘가 이형접합이야. 이형접합인데 유전병이야. 그럼 유전병이 우성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뭐 스몰 A일 거 아니야. 이형접합이면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얘가 유전병이 나타났으면 우연의 원리에 따라서 A가 유전병인 거고 스몰 A가 정상이 되는 거죠. 이 이형접합이라는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애한테도 나타난 표현형이 우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부모와 다른 형질. 부모와는 다른 형질을 갖는 자손이 태어나면 그 자손에게서 나타난 이 형질이 열성이었어. 만약에 거꾸로 도현아 두 부모가 둘 다 유전병이야. 근데 자식 중에 정상인이 한 명 태어났어. 그럼 이땐 정상이 열성이야. 무조건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갖는 자손이 태어나면 열성이다. 그 다음에 그림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유전자형을 어떻게 알게 됐어. 뭐 문제에 주어졌다거나 했을 때 유전자형이 만약에 이형접합이면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인 걸 알았어. 그럼 이형접합일 때는 그
그 이념접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현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표현형이 뭐다? 우성이야. 알겠니? 유전자형이 어쨌든 이념접합인 걸 알았어. 알았는데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우성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문제를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 그거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한번 일단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거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그냥 우열관계를 알았다 쳐. 뭐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았어. 그러면 그 유전자가, 그 유전병 유전자 혹은 이제 정상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를 찾아줘야 돼. 찾아야 돼. 그럼 저 만약에 어떤 유전병이 열성인 걸로 판정이 났어. 그러면 그게 성염색체 위에 있다면 누구랑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고? 생맹하고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고. 근데 만약에 그 유전병 유전자가 열성인데 생맹하고 다른 패턴이 나타나면 걔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 거야. 알겠니? 이것도 좀 이따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볼 거야. 연습 문제 풀어보면 연습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로 들어가면은 가계도 밑에 뭘 주냐면 뭐 이렇게 가계도 이렇게 번호가 써, 예를 들어 1번, 2번 사람, 3번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DNA 상대량이 주어질 때가 있어. 자, 만약에 DNA 상대량이 주어졌어. 근데 이때 일단 뭐 내가 열성인 거 알았다고 치자. 유전병이 열성이야. 근데 DNA 상대량이 주어진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 부모에게서 두 명이 태어난 거야. 딸이 한 명 태어나고 자식이 한 명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일단 유전병이 열성이야. 그래서 만약에 뭐 아들한테 이렇게 유전병이 나타났다 치자고. 그럼 이제 아들이 유전병, 부모는 정상인데 아들한테 유전병이 나타났으니까 유전병이 열성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준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번하고 4번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유전병 A니까 정상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 유전병이 열성인 거 알았으니까 유전병은 스몰 a라고 하자고. 맞아? 스몰 a라고 하자고. 그런데 3번하고 4번에게서 특히 뭐 성별이 달라. 성별이 달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둘 다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 스몰 a라고 할까? 스몰 a가 DNA 상대량이 한 개 한 개인 거야.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유전병이 열성인데 유전병 유전자를 3번하고 4번이 각각 한 개씩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얘 잘 받아야 돼? 은근히 이용할 때가 많어. 그러면 이것만 또, 자, 이 얘기야. 어떤 유전병이 됐든 어떤 형질에 대한 DNA 상대량이 같아. 같은데 지금 뭐가 다르니?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났지? 이러면 무조건 성형색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봐봐. 만약에 이게 상형색체에 존재한다고 쳐봐라. 그럼 우리 유전자를 어떻게 써야 돼? 해봐봐. 얘도 스몰 a 하나 가지고 있고 얘도 스몰 a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라지 a가 하나씩 다 있는 거야. 유전자는 한 쌍의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유전자형이 이렇게 똑같은데 서로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니? 불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러면 여자는 어때? X가 두 개거든. 남자는 X가 하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는 X가 두 개니까 여기 스몰 a 하나 갖고 여기 라지 a 하나 가진 이상 정상되는 거야. 맞지? 근데 남자는 X가 하나.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되면 얘하고 얘가 스몰 a를 갖고 있는 DNA 상대량이 어때? 같잖아. DNA 상대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나면 이거 어디에 있는 거라고? 무조건 성염색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써볼게. 그래서 특정 뭐 형질에 대한 DNA 상대량이 같은데 같으나
만약에 그 형질에 대한 표현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르게 나타나면 이거 무조건 어디 있는 거라고? 성염색체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라. 어디 있는 거다? 성염색체 위에. 알겠니? 성염색체. 이게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렇게 체득할 수가 있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선생님이 소개하는 거다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이 문제를 봐봐. 교재에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자 유전병 X에 대한, 지금 여기 좀 잘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유전병 X에 대한 가계도래. 그럼 자 여기 뭐 없어? 이 유전병이 우성이니 열성이니 하는 얘기 한 개도 없어. 맞지? 그러니까 무조건 열성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무조건 우성이라고 생각해도 안 돼. 동현아 턱 깨면 졸려. 응? 풀었어도. 그 다음에 이게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인지 모르잖아. 연습을 하는 거야. 응? 봐봐. 쭉 가게들 보면 여기 보면 돼. 여기 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응? 왜 또 삐졌어 또? 어? 부모가 정상이야. 어? 근데 자식이 유전병을 갖고 태어났잖아. 그럼 유전병이 뭐야? 열성인 거야, 열성. 그치? 열성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이 우성인 거야. 정상. 그 다음에 이제 유전병. 유전자는 안 줬으니까 그냥 우리가 A, 스몰 A만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러면 정상 유전자 A라고 하고 스몰 A라고 해보자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이제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찾아야 되잖아? 일단 유전병이 열성인 건 알았으니까 생명을 떠올려 보자는 말이야. 생명도 열성이었잖아. 생명도 유전병일 거란 말이야. 그럼 생명처럼 X염색체 위에 있어. 여기 봐봐. 얘를 보면 알 수 있어. 지금 얘가 생명처럼 유전병이 열성이잖아. 그럼 이게 X염색체 위에 있다면 딸이 생명이면 아빠도 무조건 생명해야 되거든. 근데 아니잖아 지금. 그럼 이거 어디 있다는 거야? 상염색체 위에 있다는 거야. 상염색체. 그죠? 자 그럼 유전자를 어떻게 쓰느냐? 유전병이 스몰 A라 했으니까 유전병인 사람들의 유전자하고 다 이게 되는 거지. 다 이게 되는 거지. 다 이게 되는 거야.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다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돼. 이렇게 다 됐지. 그럼 봐봐. 그 다음에 나머지 정상인 사람들이 유전자를 써야 되는데 이거 봐라. 얘는 스몰 A를 각각 부모에게서 하나씩 받는 거거든. 그러면 A,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야. 정상인데 스몰 A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봐. 이 사람도 이 사람의 부모를 봐봐. 여기 정상이잖아. 여기 A, 스몰 A 이렇게 하나 있어야 돼. 맞죠? 그 다음에 반대로 자 부모의 자식을 보면 스몰 A 무조건 하나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정상이니까 라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어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에서 정상인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스몰 A밖에 안 물려주거든. 그럼 여기서 라지 이렇게 물려줘서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네. 지금 2번 부모인 2번이 스몰 A가 2개니까 스몰 A 하나 받는 거고 이렇게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스몰 A니까 여기 부모가 정상이니까 A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맞지? 그 다음에 자 얘네 둘은 어때? 이 사람이 유전병이기 때문에 둘 다 정상이려면 다 이렇게 돼야 돼. 유전자. 그치? 이렇게 돼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유전자요? 이 사람들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지? 모르잖아. 그냥 일단 A를 하나씩은 갖고 있겠지. 맞지? A를 하나씩 갖고 있지만 뒤에 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 물론 스몰 A를 둘 중에 한 명에서 맞았으니까 한 명이 뭐 스몰 A라면 근데 또 둘 다 스몰 A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근데 아직 정확치 않은 거지 이 두 사람은. 그 다음에 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니? 이 둘 사이에서 정상인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A는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이제 A는 하나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뭘 갖고 있을지는 몰라. 그지? 그럼 우리 유전자를 다 찾은 거지?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1은 보인자는 자, 보인자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그게 성염색체이든 상염색체이든 유전병 유전자 갖고 있으나 표현형이 정상인 거. 그럼 보인자지. 1번 보인자. 그 다음에 유전병 X의 대립 유전자는 상염색, 우리 아까 찾았지.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거 찾았고, 그 다음에 3과 4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자, 3하고 4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유전병일 확률을 물어봤지. 자, 얘네들이 이거는 그냥 우리 멘델 법칙처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가 생식세포 두 종류 이렇게 만들고, 얘도 생식세포 두 종류 만들지?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유전병인 아이가 태어나려면 여기 있지, 이거? 4분의 1 해서 얼마? 25%가 된다. 25%. 오케이? 그럼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다. 그럼 다 맞는 말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생명에 대한 어떤 기반의 가계도래. 그치? 근데 우리가 생명은 알고 있잖아. 정상의 생명에 대해서 구성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 유전자는 X형색체 위에 있다는 것도 아니까 여기다 유전장을 바로 표시를 해보자. 그러면은 X 프라임 Y 이렇게 되는 거. 여기도 X 프라임 Y. 남자는 쉽죠. X 프라임 Y 이렇게 되는 거. 다 X 프라임 Y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봐봐. 아들의 X는 엄마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4번은 정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상이면서 생명 유전자 갖고 있는 보인자여야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자 7번 딸이 정상이면 일단 X형색체 하나 갖고 있는 거거든. 자 근데 이거 봐봐. 7번 딸은 X를 누구한테 받았어? 아빠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그지? 엄마한테 X를 받은 거고, 그럼 아빠는 X 프라임 물려주니까 7번도 보인자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딸은 봐봐. 아빠가 무조건 여기도 X 프라임을 물려줄 수밖에 없거든. 그럼 이 엄마가 X 하나 물려줘서 이거 정상이면서 보인자여야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남자 정상은 뭐 그냥 간단하지. X, Y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도 봐봐. 이 아들의 X 프라임 엄마가 물려준 거니까 여기 X 프라임 하나 갖고 있거든. 이렇게 돼. 보인자가 돼요. 그럼 이 3번의 아내, 이 5번의 엄마는 어떻게 돼? 자 봐봐. 5번도 생명이니까 엄마가 X 프라임 하나 물려준 거거든. 근데 정상이니까 X하고 보인자인 거지. 자 그러면 옳은 것만 있는데도 골라라. 이 가계도에서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야? 자 봐봐. 하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누구니? 있니? 여기 한 명 있네. 이제 생명 유전자 안 갖고 있는 사람 여기 한 명 있잖아. 그러면은 한 명이 다 맞는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4번과 5번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자, 4번과 5번 사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이 사이에서 자식이 한 명 태어나는 거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보면 한 사람은 X 갖는 생식세포, X 프라임 갖는 두 종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아빠도 생명 유전자 갖는 거 Y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도 정록 생명인 딸이면 여기거든, 여기. 맞지? 딸 중에서 생명이 요거라고. 그러면은 딸 중에서 생명인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자식 중에 정록 생명이면서 딸일 확률 물어봤으니까 네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에만 정록 생명인 딸이 태어나겠지? 25% 되는 거야. 25%. 그럼 니은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6번이 가지는 생명 유전자 누구한테 온 거야? 자 이거 6번이 가지는 거 일단 4번 엄마한테 온 거잖아. 맞지? 그럼 그 4번 엄마가 가지는 생명 유전자는 누구한테 온 거야? 2번한테서 온 거지. 맞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6번이 가지는 생명 유전자는 2번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다. 그지?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들을 쭉 다인자 유전 하기 전에 그 연습 문제들을 쭉 풀어볼 텐데, 자 뒤에 넘기면 선생님이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를 조금 넣어놨어. 그치? 조금 넣어놨거든? 거기서 몇 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거기 보면은, 자, 2016 수능 완성에서 1, 2, 3, 4, 5, 6 중 6문제가 있거든? 그치? 그럼 일단 그 중에서, 우리가 아직 다인자 유전은 안 했으니까, 일단은 3번 문제 하고요. 3번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계도 이제 기본적인 것만 좀 해볼게. 4번 하고 3번, 4번 하고요. 그 다음에
3, 4, 5번? 3, 4, 5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같이 풀이를 좀 합시다. 자, 초파리 유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초파리 유전 문제는 그냥 우리 방금 했던 반성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초파리 유전 문제 대부분이 반성 유전이야. 그치? 초파리 문제 보면 좀 이따 연습 문제 하겠지만 수컷은 XY, 암컷은 XX를 가진다 이런 표현이 항상 나오거든? 그럼 그냥 반성 유전이라 생각하면 돼. 물론 아닌 문제도 있어. 아닌 문제도 있긴 하지만 너희가 접하는 대부분의 초파리 문제는 반성 유전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제 날개 모양이니 몸 색깔이니 하는 뭐 여러 가지 형질 나오거든? 보통 2가지 형질 이상 나오면 대부분 연관된 경우가 또 많아. 연관된 경우.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훨씬 풀기가 쉬워요. 이 유전 파트는 무조건 시간을 단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시작하면 접근하기가 쉽다니까. 후다닥 해보고 만약에 아닌 경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참 풀었는데 아닌 것보다는 미리 그냥 딱 이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을 때 아닌 경우가 나오면 오히려 시간이 더 줄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지? 이게 보통은 이제 날개 모양, 뭐 흔적 날개니, 그냥 날개니, 뭐 이렇게 날개 모양하고 몸 색깔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어떤 부모 수컷, 그러니까 부모 초파리 사이에서 태어난 수컷 초파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는 게 좋아. 자손에서 나타나는 수컷 초파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유전자형을 찾아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그 밑에 이제 연습 문제, 한 문제 나와 있거든? 그거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 자, 켜지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제 꼭 명시. 근데 솔직히 100%는 아니야. 초파리 유전인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성 유전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대부분 그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지? 조금 켜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거의 다 나오니까 자, 미리 좀 틀어놨어야 되는데 그지? 자, 여기 보시면 초파리 눈 색깔하고 몸 색깔 이렇게 2가지 형질이 현재 문제는 다르죠. 2가지 형질에 대해서 나오지? 자, 근데 첫 번째 줄을 봐봐. 초파리 수컷의 성 염색체는 XY고 이걸 왜 알려줬겠냐 이거지. 이거 왜 알려줬겠어? 반성 유전이니까. 이걸 보고 반성 유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걸 보고 반성 유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여기 뭐 쭉 나와있잖아. 눈 색깔은 붉은 눈이 일단 흰 눈, 그지? 그 다음에 자, 대문자 A로 주어졌으면 얘가 우성이란 얘기야. 우성열성 알려준 거야. 붉은 눈이 흰 눈에 대해서는 우성이다 약간 알려주는 셈인 거고, 그 다음에 몸 색깔은 회색 몸 유전자 B하고 노란색 몸 유전자 스몰 B니까 회색 몸이 노란색 몸에 대해서는 일단 우성이다 라는 거 알려준 거야. 라지 B고 얘가 스몰 B. 그 다음에 지금 눈 색깔은 붉은 눈하고 흰 눈이 이렇게 있고 붉은 눈이 또 우성. 그래서 얘가 A, 얘가 스몰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보면은 붉은 눈의 회색 몸 암컷 합. 자, 그럼 이제 반성 유전이니까 암컷 XX 이렇게 쓸게. 수컷이 XY가 있어. 얘네가 이제 부모야. 일단 수컷부터 접근하는 게 좋아. 자, 봐라. 수컷은 붉은 눈의 회색 몸이거든. 그럼 그 2 유전자가 다 X 위에 있다. 연관돼 있다 가정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붉은 눈의 회색 몸이니까 A 유전자 가지고 B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지. 일단 수컷의 유전자가 나왔어. 맞지? 그게 지금 얘가 니은이야. 얘가 니은. 요 녀석이 니은. 요 녀석이 기억인 거지. 그래서 얻은 자손 1000개체 중에서 자, 수컷이 태어났어. 봐봐. 붉은 눈의 노란색 몸 수컷 이렇게. 붉은 눈의 노란색 몸. 자, 그럼 붉은 눈의 노란색 몸 수컷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흰 눈의 회색 몸이야. 흰 눈의 회색 몸을 갖는 수컷. 얘네들의 비율이 1대1로 나타났대. 그죠? 1대1로 나타났대.
물론 이제 여기서는 DNA 상대량을 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이거 파악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 안 주는 경우에 이렇게 수컷부터 접근하는 거야. 그럼 봐봐. 사람하고 똑같이 야 수컷의 X는 무조건 암컷한테 받는 거잖아. 그러면 요 수컷의 요 X는 누구한테? 여기서 온 거잖아. 그럼 이 암컷이 A 하나, 스몰 b 하나를 갖는 X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요 수컷의 X도 누구한테 와? 여기서 왔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스몰 a는 그러면 봐봐. 붉은 눈 회색몸 나와 안 나? A 스몰 a니까 붉은 눈 나오고 스몰 b 라지 b니까 여기 회색몸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기억의 유전자를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지. 맞지? 이렇게 알아낸 거야. 그 다음에 얘네가 1대1로 나왔어. 그지? 1대1로. 물론 이제 여기서 암컷이 태어날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리가 암컷도 추측할 수 있어. 어떤 암컷 태어나겠니? 일단 이 수컷이 암컷한테 하나 무조건 X 물려주지. 그럼 봐봐. A, B. 맞지? 야, 그럼 봐라, 얘들아. 수컷한테 이 암컷이, 암컷 자손이 태어나면 이걸 받잖아. 그러면 이 암컷한테 어떤 거 받더라도 이 암컷은 붉은 눈의 회색몸이 되는 거야. 이거를 받든 붉은 눈의 회색몸인 암컷이 나온다. 회색몸 암컷. 맞지? 그러니까 암컷은 무조건 누구만 태어나? 암컷은 얘만 태어나. 맞지? 암컷은 무조건 얘만 태어나요. 맞잖아. 암컷이 하나 더 태어나도 X 얘가 얘를 줄 건데. 맞지 않니? 어떤 암컷이 태어나도 암컷은 얘만 태어나. 그럼 이제 보기를 봐봅시다. 니은에서, 자, 여기서 만들어진 정자 중에서 라지 A, B인 정자의 비율은 얼마야? 야, 얘가 정자를 만들 때 라지 A, B를 가질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요렇게 나눠지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A, B 갖고 있는 거고 이거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률은 50%가 돼. 50%. 이게 틀렸어.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을 교배하여 얻은 자손이 암컷은 모두 봐봐 방금 얘기했지. 어떤 암컷이 태어나도 이 수컷이 얘를 물려주기 때문에 무조건 붉은 눈의 회색몸이 나와. 그러니까 모두 붉은 눈의 회색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의 디귿의 유전자형을 가진 수컷. 얘가 디귿인가? 흰눈 회색몸이면 누구야? 얘지? 얘가 디귿이야. 이 유전자형을 가진 수컷하고 기억하고 교배한다. 자, 그럼 여기다 따로 써보자. 자,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얘가 기억이지? 그 다음에 디귿은 이거지? 교배했어. 교배할 때 이 자손이 붉은 눈 회색몸. 붉은 눈 회색몸. 그러면 X, A, A, B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럼 누구랑 누구야? 얘랑 만나. 자, 그러니까 붉은 눈 회색몸이려면은 A 하나, B 하나는 최소한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하고 얘 사이에서 A를 가지면 스몰 B가 있으니까 A를 가지면서 B를 가지려면 요거하고 요거가 만나는 경우밖에 없거든? 맞지? 그게 암컷이건 수컷이건 간에 그러면 네 가지 경우 중에 요거 한 가지 경우에만 붉은 눈 회색몸인 자손이 태어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 하는 말이지. 그치? 그러면은 옳은 건 니은과 디귿 해서 5번이 되겠다. 그럼 그 옆에 나와 있는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실전 수능 문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그지? 5번까지 일단 맞춰놓은 숙제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가계도 분석, 아까 얘기했던 거, 실전 연수 문제 1번부터 꽤 많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일단은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11번까지 있는데 푸는 데까지 풀어오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좀 풀이 좀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리고 다음 주에 다인자 유전하고 비분리까지 빨리 해서 일단 내용 정리 한번 하고 6월달부터는 다시 우리 유전 처음 부분에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할 테니까 숙제도 꼭 해오시고